네, 안녕하세요. 카가이 남현수입니다. 오늘 기아의 소렌토 디젤 2.2L 디젤 엔진을 타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으로 시승기를 좀 찍어보면 좋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던 찰나에 사실 이 차량을 제가 처음 타본 게 아닙니다. 작년 4월 달에 이 기아 소렌토 차량을 타고 아즈라이드도 찍고 시승기도 별도로 작성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와, 이거 디젤 엔진인데 되게 조용하다, 와, 잘 만들었다 라고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기아가, 그러니까 현대 기아 자동차 그룹이 처음으로 2.2L 스마트 스트림 디젤 엔진을 만들어서 첫 적용한 모델이었었습니다. 오늘은 이 차량을 가지고 1년이 넘은, 거의 1년 반이 지난 이 차량을 가지고 정말 괜찮을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이 소렌토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키로수가 5,500km를 좀 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따라 나름이겠지만 뭐 이거 얼마 안 탔네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차량이 이제 일반적으로 한 사람이 소유를 해서 타는 차량이 아니고 기자들이 돌아가면서 시승을 목적으로 기구한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친구이기 때문에 이 5,500km를 주행을 하는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차량의 경우는 2.1L 스마트 스트림 디젤 엔진 플러스 8단 습식 DCT가 적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3세대 소렌토에 비해서 이 4세대로 진화를 하면서 일단 크기도 커졌고 새로운 디자인을 입혔고, 그리고 실내 디자인도 굉장히 화려하게 이것저것 많이 넣어놨습니다. 사실 소렌토 처음 나왔을 때 야, 우리나라도 좀 텔룰라이드를 좀 내놓으면 어떻겠냐 라는 막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이야기가 쏙 들어갔죠. 아무래도 소렌토가 몸집을 키우면서 텔룰라이드에 대한 그 수요를 조금은 충족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점들이 좀 생긴 것 같아요. 이 차량에 시동을 걸자마자 느껴지는 건 생각보다 내 예상보다는 소음 진동이 덜한데?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사실 디젤 엔진 같은 경우는 타면 탈수록 디젤의 소음이나 진동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저도 오래된 디젤 차를 타보면은 그런 게 딱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꽤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구성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잡아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 정차 시에 이렇게 제가 꾹 누르면 아이들링 스탑 기능이 작동을 하면서 시동이 꺼지지만 이렇게 시동을 이렇게 걸었을 때도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디젤차 특유의 진동은 조금 있긴 합니다. 이제 스티어링 휠에도 올라오고 악셀 페달이나 브레이크 페달에서도 올라오고 등에서도 진동이 좀 느껴지긴 하지만 이 정도면은 내가 디젤을 타니까, 연비 좋은 디젤을 타니까 감안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8단 습식 DCT를 적용을 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잘 적용을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내구성이 아직 검증이 되지 않은 변속기예요. 8단 습식 DCT가 적용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혹 조건을 겪은 이 소렌토에 적용된 8단 습식 DCT가 과거 우리가 생각했던 7단 건식 DCT 있잖아요. 현대기아가 공통으로 막 적용했던 7단 건식 DCT가 있는데 그 차량들 같은 경우는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변속기가 막 통통 튀고 막 1단에서 2단 갈 때 막 울컥울컥 거리고 막 그런 부분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좀 많이 개선되긴 했습니다. 근데 이 8단 습식 DCT 모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변속 충격이나 그런 부분이 하나도 안 느껴지고 굉장히 부드럽게 잘 내가 원하는 단을 각 단을 오르내릴 수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차의 연비는 어떻게 나오냐, 연료 효율은 어떠냐 라고 궁금해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20인치 휠을 장착을 하고 있고 각종 옵션 이런 게 다 더해져서 공인 연비가 리터당 13km입니다. 일단 중형차, 이렇게 큰 거의 대형의 버금가는 이 큰 크기를 가진 모델에 디젤 엔진을 얹었기 때문에 13.0km/L라는 준수한 연료 효율을 기록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이 차량을 지금 굉장히 꽤 많이 탔습니다. 시승치고는 쭉 주행을 해본 결과 지금 실주행 연비는 14.9km/L입니다. 이 소렌토 같은 경우는 유로 6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DPF 이런 거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EGR도 들어있고 SCR도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출가스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 다양한 요소들을 갖다 붙였는데, 그런 요소들이 붙으면 어떤 점이 문제가 생기냐, 출력을 높일 수가 없습니다. 출력이 낮아지고 일단 연료 효율 같은 부분에서도 약간은 손해를 보는
그러니까 이거를 연료 효율과 출력과 배출가스 기준을 다 이렇게 충족시키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디젤 엔진이 나오기 어려워지겠지만 기아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다 충족을 시키면서도 출력과 연비와 그리고 배출가스 기준까지 다 맞춰낸 그런 엔진이다 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디젤도 별로 안 좋아하고 SUV도 별로 안 좋아하는 그런 성격입니다. 디젤이 뭐 토크가 높아서 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야 이런 진동도 다 즐기면서 타는 게 디젤의 참맛이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그거와는 약간은 성향이 반대인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조용하면서 잘 달리는 차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디젤 차를 별로 안 선호를 하는데 소렌토 디젤을 타보니까 좀 생각이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아, 이 정도 진동이면 주유소 좀 덜 가니까 감안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4세대 소렌토로 넘어오면서 뭐 파워트레인도 변화를 했지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플랫폼도 변화를 했습니다. 최근 출시하는 현대기아차의 차량들에 두루두루 사용되고 있는 3세대 플랫폼이죠. 이 3세대 플랫폼의 특징이라고 하면 무게는 낮추고 강성은 올린 그런 플랫폼인데 그 플랫폼을 이 소렌토에 적용을 해줘서 일단 플랫폼 무게 자체가 줄어들었습니다. 이전보다 줄어들어서 400kg가 안 넘고요. 좀 더 안정감 있고 날렵한 뭔가 그 발진 감각이 조금 더 부드러워졌다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소렌토 오래 타도 괜찮다. 여러분들 만약에 소렌토를 구매하실 생각이 좀 있으시다면 이 디젤 모델의 구매도 조금 염두에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제 2열로 넘어가서 2열 공간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를 할 텐데 일단 주행적인 감각은 굉장히 만족이다.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서 이제 2열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2열로 이동을 했는데요. 지금 1열은 제 운전 포지션에 딱 맞춰서 세팅이 된 상태고 그 상태 그대로 지금 2열에 와서 앉아 있습니다. 일단 딱 여기서 느껴지는 거는 와, 개방감이 시원시원하다 라는 느낌을 제일 먼저 받을 수가 있고요. 그렇게 받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창문의 면적이 굉장히 넓은 것도 있겠지만 이 차량에는 이제 옵션으로 파노라마 선루프가 적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뭐 비가 와서 약간 빗소리도 들리고 이러지만 뭐 이런 감성적인 측면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2열에 앉은 승객들을 위해서 만약에 패밀리카로 이 소렌토를 산다면 가족을 위해서 이 파노라마 선루프를 선택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선택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무릎에 주먹이 세워서 두 개가 딱 들어갑니다. 제 신장은 이제 179cm인데 제가 앉아도 무릎에 주먹이 두 개가 세워서 들어간다. 엉덩이를 뒤로 딱 붙이면 좀 더 여유롭게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헤드룸 공간 자체도 제가 지금 허리를 완전히 꼿꼿이 세우고 엉덩이도 다 밀어넣은 상태인데 딱 요 정도 이 정도의 공간이 남죠. 손바닥 하나 정도가 들어가는 공간입니다. 보통 근데 저처럼 이렇게 앉으시는 분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보통 이런 식으로 앉죠. 이렇게 되면 이제 주먹 하나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 리클라이닝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2열에 앉아서도 되게 편안하게 갈 수 있다는 거. 장거리 갈 때 이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다만 좀 아쉬운 건 이 등받이에 이 팔걸이가 같이 엮여져 있는데 이 부분도 뒤로 제끼면 같이 넘어간다는 거. 여기에 만약에 이런 커피를 꽈득 채워서 넣는다면 이제 뒤로 넘어가면서 같이 커피가 쏟아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 점 외에 이제 편의 장비 구성을 조금 설명을 해드리자면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 가운데 송풍구 두 개가 마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위아래로 바람 방향, 좌우로 바람 방향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랫부분에 이렇게 시거잭과 220V 파워 아울렛, USB 충전 포트 하나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요즘엔 다 12V 파워 아울렛을 잘 안 넣죠. 그렇지만 여기는 있다는 거. 그리고 220V 파워 아울렛도 있는데 맥스 출력이 200W, 그리고 충전기 USB 충전 포트 하나 있고 USB 충전 포트가 아이 뭐야 이렇게 큰데 하나밖에 없어?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이 등받이 뒷부분에 하나씩 좌우에 하나씩 이런 식으로 USB 포트를 마련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2열에 앉은 승객도 충전기를 물려서 충전하면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컵홀더도 여기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어 쪽에도 컵홀더를 마련해 놓고 가운데도 있어서 컵홀더는 2열에만 4개가 있다. 그러니까 음료수 2개씩 마실 수 있겠죠? 열선 시트는 2단계로 조절이 되고 창문이 원터치로 조작이 되고 짜투리 남는 거 없이 완전히 개방되는 모습. 그리고 수동식 선 블라인드가 있는데 완전히
잘 가려주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 같은 경우, 이 소렌토 같은 경우 이제 패밀리카로 사용을 하기에 이 공간감이 굉장히 충분하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차박을 하기에 아주 적합한 공간이다라는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2열 시트를 접으면 굉장히 평평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10분 활용을 해서 차박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3열도 있습니다. 3열의 경우 이제 사람이 앉기에는, 뭐 성인이 앉기에는 다소 불편한 구석이 좀 있어서 진짜 덩치가 작은 어린 아이들 정도는 딱 앉아서 갈 수 있는 그 정도 크기입니다. 대신에 2열을 이렇게 슬라이딩을 해서 앞으로 당겨주면 3열 승객이 조금 더 여유롭게 앉을 수 있겠죠. 이 상태에서는 주먹이 하나 들어갑니다. 그리고 3열을 드나들기 편한 게 슬라이드가 진짜 많이 돼요. 그래서 등받이도 접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여유롭게 앉을 수 있는, 슬라이딩을 뒤로 완전히 빼면 주먹이 3개가 들어가죠. 이렇게 진짜 큰 차량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소렌토의 구매를 막 팰리세이드를 살까 소렌토를 살까 막 고민하시는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이게 그냥 2열까지만 사용을 했을 때는 팰리세이드에 비해서 소렌토가 전혀 공간적인 측면에서는 부족함이 없다 라고 설명을 해드리면서 오늘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더 재밌는 자동차 이야기로 돌아올 거고요. 다음번 아즈라이드에 대해서 스포를 조금 해드리면 다음번에는 기아의 EV6 차량의 아즈라이드 리뷰가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더 재밌는 자동차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